크립토 시장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문민지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죠. 이제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기대감이 현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변화할지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 시작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1.86% 상승, S&P 500 1.75%, 나스닥 2.54% 각각 상승분을 켜냈습니다. 시장을 끌어올린 건 아무래도 반도체주였는데요. 바로 히트맵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을 보면 초록불에 켜져 있습니다. 엔비디아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거기에 더해서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이 기술주 전반에 투자 심리를 가져왔습니다. 마이크론이 11%대 급등 랠리가 나와줬고요. 인텔과 AMD 각각 7%대 강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미국의 ADR 상장 기대감도 반도체 투자 심리를 자극시켰는데요. 글로벌 자금 유입과 기업 가치가 재평가된다라는 기대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열 우려도 여전합니다.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밸류에이션이죠. 바로 버핏 지표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향후 조정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은 월드코인 거래대금 1위에 등극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저트라, 최근에 주목받은 코인이죠. 하루 만에 급등해서 급락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인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코인 바로 월드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업비트와 빗썸 양대 거래소에서 거래대금 상위권을 또 기록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이 공동 창업한 프로젝트가 되겠죠. AI 시대 인간 신원 인증,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근 AI와 디지털 신원 인증 테마가 부각되면서 거래가 크게 늘어났고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에이전트와 함께 인간과 AI를 구분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 관련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인 바로 제트라가 되겠는데요. 저트라 같은 경우에 업비트와 빗썸의 50% 넘는 급등을 기록하면서 거래량이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거래량의 30%가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할 정도로 국내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바로 급반전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전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20% 넘는 급락세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특별한 악재가 발생했다라기보다는 과도하게 몰렸던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시장 특성상 거래량이 집중되는 종목은 바로 급등과 급락이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 이슈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름세를 겪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2.75% 현재 상승세가 나와주면서요. 63,500달러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59% 상승, XRP도 3.52%, 리플도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솔라나 역시 5%대 강한 상승이 눈에 띄고요. 알트단에서 보면 하이퍼리퀴드 10.86% 강한 급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불이 가득한 지금 현재 시장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세를 삼아서 저희 전략들 계속해서 챙겨봐야 될 것 같겠고요. 전문가님이 시장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진단해 주실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귀를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도 실시간 시장 이슈 함께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방송 끝난 이후에 정보들 실컷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24시간 동안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기회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전문가님을 통해서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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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석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급락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이렇게 횡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위로든 아래로든 발산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지지 구간을 지키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내려올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투명하게 관점을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히든코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추이를 보면요. 요즘에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권에서 지지선이 되는지 아니면 반등이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상승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어제 뭐 우리가 그 전쟁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또 이제 전쟁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 이제 좀 반등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주요 저항 구간을 보면 현재 64.5K를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을 하기가 이르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우리가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조금 올라와야 우리가 정말 매수세가 조금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뭐냐면 아마 김치 프리미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가격과 이 글로벌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의미를 하는데요. 보통 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미국 시장의 매수 수요가 아직 약함을 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현물 그리고 기관 매수세가 아직은 강하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아직 미국이 아직 안 들어왔다라는 것은 나중에 미국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상승 탄력이 조금은 커질 수가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보면 지금 가격보다 미국 자금이, 즉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국 자금이 언제 들어올 것인지 그 추이를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서 행방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우리가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또 이제 궁금한 게 기업의 CEO들은 이번에 블록체인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보통 코인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네. 이제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이제 진짜 망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코스피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작년만 보더라도 코스피가 솔직히 별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코스피 하시는 분들 아마 손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인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온 게 저는 이제 이 블록체인이 뭐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토크나 플랫폼 브리큰의 CEO가 이제 코인데스트 인터뷰에서 2030년이면 이제 우리가 월스트리트 전체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자기가 코인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단타로 뭐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가 조금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평단가가 조금 나쁘지 않으신 분들 뭐 리플과 XRP 같은 경우에는 뭐 2,000원대 혹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대에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의 목적으로 결국에는 코인을 지금 매집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의 목적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1위 1비를 하기보다는 향후 10년, 20년 후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블록체인이란 말 자체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웹3 같은 업계 유행어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핀테크의 일부로 녹아들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30년도에는 크립토 중심의 이제 좀 뭐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뭐 향후 10년 뒤, 20년 뒤에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12만 불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다시 50K대로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가 반감기가 돌아온다고 해도 우리가 12만 불을 다시 도달하기보다는 다시 10만 불을 목표로 향하는 게 낫지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코스피, 코스닥, 우리 국내 증시 함께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그때가 오히려 저점이었다라고 했듯이 지금 코인 시장도 오히려 기회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나 토크나 플랫폼 브리큰의 CEO 역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앞으로 2030년까지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지지선 라인대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코인 시장 2030년까지 보면은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 현재 6월이잖아요. 6월에는 또 어떤 전략을 중심적으로 보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6월에 이제 뭐 세 가지 핵심 트리거를 보면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스페이스X IPO가 이제 상장이 되죠.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상장이 되면 글로벌 자금 쏠림 그리고 기존 증시의 유동성을 조금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제히 조금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중요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이제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 잠잠했던 우리가 엔캐리 자금의 청산 공포가 재점화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엔화로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엔화를 매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엔화를 매도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당연히 비트코인은 급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AI 실적이 기대치가 이제 미달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실적이 보통 조금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이 비트코인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게 된다면 조금 멀리서 봤을 때 호재라는 게 딱히 없어요. 호재라는 게 딱히 없고 지금 트럼프가 공격을 하다가 또 다시 공격을 중단을 했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가 종전이 된다라고 한들 뭐 일시적으로 반등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멀리 봤을 때는 CPI가 좋게 나올 확률도 좀 적을 것이며 PPI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시경제를 봐도 상승할 여력이 딱히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뭔가 상승을 바라기보다는 정말 투자의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우리가 뭔가 정말 금리 인하가 되고 그리고 정말 거시경제가 받쳐준다면 추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 평단가를 낮추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6월의 자산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스페이스 X가 또 상장을 하는 날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수급의 변동성을 어떻게 불러올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야기와 그리고 미국의 AI 실적 기대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현재 시장에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욱더 많은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악재가 미리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코인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6월 자산 시장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급등난 코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일단 사하라 AI인데요. 이제 아마 급등 코인으로 제가 한 뭐 2주 정도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급락 코인으로 돌아섰죠.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이틀 동안 마이너스 6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주요 좀 지지 구간을 이탈하고 지금 매도세 볼륨이 조금 붙은 상황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네 가지 테마에 걸쳐 있는데 우리가 AI 인프라, 탈중앙화 AI 네트워크, 그리고 AI 에이전트 플랫폼, 그리고 AI 데이터, 컴퓨팅, 마켓플레이스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걸쳐 있는데 우리 쉽게 말하면 이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그리고 연산, 모델, 에이전트를 이 블록체인 위에서 연결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하라 AI 역시 AI 인프라 저시총 코인 포지션으로 묶여서
급등했던 전적이 있죠. 2주 동안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급락코인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대규모 토큰 언락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유통량의 이제 30% 규모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부담의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면 차익 실현 물량으로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세 볼륨이 강하게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차 진입 타점을 노려본다면 현재 이제 여기 주요 지지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얘가 지금 돌파를 했죠.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차 상승을 해서 이 지지 구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눌림해서 다시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막혀서 추후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분간은 진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하라 AI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월드코인에 대해서 소개를 도와드렸는데 AI 코인이잖아요, 월드코인. 네네. 근데 사하라 AI도 역시 AI 코인인데 왜 월드코인은 올라가고 사하라 AI 코인은 내려가는지 그에 따른 뭐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방금 전에 지지선 라인에 다시 한번 왔을 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차별점에서 이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뭐 AI 섹터라고 해서 모든 이제 AI 섹터들이 상승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우리가 히든 코인 같은 거를 설정을 할 때는 일단 지금 유행하는 섹터가 뭔지를 설정을 하고, 그럼 지금 요새는 AI죠. 네. AI가 유행을 하면 AI 섹터를 설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차트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월드코인도 마찬가지고 이 사하라 AI도 마찬가지고 자금에도 펌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월드코인이 이제 오늘은 우리가 급등 코인으로 가지고 왔지만 뭐 다음 주가 됐을 때는 급락 코인으로 가지고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결국에는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펌핑이 나왔겠죠. 그럼 이런 펌핑이 나왔을 때 지금 당장 진입을 하기보다는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급등을 하고 나면 되돌림이라는 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 되돌림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손절 기준을 여기로 설정을 하고 진입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비중을 20% 여기서 진입을 하고 여기서 재차 뭐 25%에서 30% 정도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절 기준은 더 아래로 잡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펌핑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되돌림에서 재차 진입을 해볼 만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이 월드코인의 차트를 보고 우리 어느 정도 투자를 지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월드코인과 사하라 코인에 대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 단기에 급등락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정보방에 또 들어와 주시면요, 더욱더 자세한 가격 전략과 다양한 정보들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정보방에 또 이제 활용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하라 AI 코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실시간 차트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이제 비트코인 위주로 항상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실시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제가 주요 저항 라인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요 저항 라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59K 최근 저점이죠. 이 59K가 또 주요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요즘은 지금 현재 이제 이 59K가 저점이었을 확률이 높아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반감기라는 게 돌아왔을 때 12만 불을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59K가 저점이었을 확률도 꽤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고요. 만약에 반대로 지금 제가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일단 상승을 하더라도 이 65K를 돌파를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65K의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하게 된다면 당분간은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제가 왜 횡보를 할 것 같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우리가 지금 보조 지표들이 되게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거의 뭐 3일 만에 13% 정도, 13K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조 지표들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런 과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뭐 시킬 때 횡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하락을 할 거라면 여기서 횡보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었다면 65K를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65K의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해서 이 59K가 무너지는 걸 보고 있고요. 최대 하락 범위는 48K 정도까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8K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12만 불을 가기보다는 우리가 7만 불을 회복하는 거에 조금 의미를 두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59K와 그리고 65K 박스권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해 주셨고요. 중요한 부분은 59K 지지선 라인을 봤을 때 그 부분을 깨게 될 시에는 48K까지 밀릴 수가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와 함께 지지선을 뚫고 오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히든코인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코인은 어떤 코인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이 히든 코인을 고를 때 요새 조금 좀 되게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급등한 코인을 계속 준비해 오는데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급등한 코인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급락하는 코인들이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차트를 보고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지금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을 히든코인을 진입할 때 이제 RSI 수치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차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지금 RSI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죠. 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일시적인 반등은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80%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되돌림에서 단타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RSI 수치가 과매도로 진입을 해 있고 그리고 거래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봉이 많이 붙은 상황이죠. 지금 양봉이 붙고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매도세가 올라와서 볼륨이 붙게 된다면 우리가 아까 사하라 AI처럼 여기 이 구간이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진입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주요 지지 구간 라인 근처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진입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입가는 저는 1,3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저는 30%로 진입을 할 생각이고 지금 여기 밑에 또 꼬리가 달린 부분 있죠. 요 구간에서 다시 40% 정도로 다시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당연히 요 구간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가 당장 손절을 해야겠죠. 근데 이 무너진다의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너진다의 기준은 이 구간이 그냥 딱 무너졌을 때 바로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나서 꼬리를 달고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다시 재차 여기에 막혀서 내려가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손절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게 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방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코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하라 AI와 같은 비슷한 차트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지선 라인을 1,300원 라인으로 잡아주셨고 지금 마치 지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도 좀 클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저희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자세한 전략들 잘 챙겨가시고요.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